시장 긴급 진단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앞서서 또 이동훈 대표와 살펴봤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핵심 트리거는 엔화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움직임 또 외환 시장 움직임 전문가이신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화의 가파른 최근에 엔화 가치의 강세가 이제 언제쯤 꺾일 것이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 또 정책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파생이나 외환 쪽에 워낙 전문가시고 요즘 뭐 차트 한 10,000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컸는데 네. 이번에 그러니까요. 엔화가 사실은 굉장히 약세여서 뭐 일본 여행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갑자기 이제 엔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로 반전됐습니다. 그 원인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네요. 진짜 갑자기라는 부사를 쓸 수밖에 없고 네. 뜬금없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게요. 오랜만에 또 MTN 시청자분들하고 만나고 또 예 박사님하고도 보는데 어제 방송을 했더라면 우리 모두 웃을 수 없는 방송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니케이가 보니까 지금 10%. 네. 11% 가까이 지금 네. 급등을 하고 우리도 지금 조금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4% 가까운 지수, 이거 뭐 나스닥까지 시장이 뭔가 지금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는 변동성이 폭발한 그런 장이 됐고,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굳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 제일 큰 변수라면 또 이제 엔화 환율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 3년 동안에 지속됐던 엔저가 이제 그거 하는데 준비해 주신 이거 달러엔 환율 한번 이렇게 장기 추이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죠.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85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85년인데 85년 9월 이때부터 해서 95년 한 3월까지 근 한 10년 가까운 이 달러엔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얼추 한 240엔, 250엔 하던 게 이게 8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83, 24. 우리로 치면 한 1,500원 하던 환율이 500원까지 떨어졌다. 뭐 10년 사이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또 G7 국가들이 막 공조 개입을까지 해가면서 역플라자 합의를 해서 다시 또 단숨에 또 끌어올리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잖아요. 네. 금융위기 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그때 한 900원 근처까지 갔던 환율이 1,600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고, 다른 통화들도 대부분이 달러를 못 구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예.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한, 미국이 뻘짓을 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달러 가치는 급등하는 그 와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유일하게 엔화만 강해졌습니다.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엔캐리 청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 무렵에 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와다나베 부인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로금리나 다를 바 없는 엔화를 개인이든 기관이든 빌려서, 그 엔을 빌려서 무슨 호주 국채를 사네, 브라질 국채를 사네, 아니면 나가서 다른 나라 어떤 주식을 사네, 뭐든지 해도, 아니면 그냥 외환시장에서 엔화 팔고 다른 아무 통화나 고금리 통화를 사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였던 것이, 결국 여기서 금융위기, 자산시장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모두가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엔화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가 이제 20년 주식 올라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 무렵입니다. 자, 80엔에서부터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아베노믹스였고, 아베노믹스가 딴 거 있나요? 뭐 세계 화살이란 게 과감하게 금융 완화, 재정 지출, 돈 푸는 거. 거기다가 무슨 세 번째 조건이야 늘 하나만한 소리,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성장인데, 그렇게 했다가 자,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 구간은 그거였죠. 워낙에 2022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구간에 또 얼마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쌓였을까요? 예, 2020년부터 올라왔던 거죠. 예, 예, 이 구간에 또 엄청난 엔캐리 트레이드가 쌓였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나 부동산이나 뭐나 등등에서 네. 이제 조금 과하게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약간 지표도 부진해지고 하다 보니 이게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 축소, 정리 그렇죠. 예.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일본은행이 슬그머니 이제 그 오랜 제로금리에서 탈피하고 금리 올리겠다 그러고 소위 말하는 또 국채 매입 그것도 줄여 나가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나오니 이게 한꺼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가 빠지고 엔화는 강해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 며칠 우리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아주 긴장하게 만든 그런 아니, 인공지능 AI 네. 기술주가 오를 때 이제 그게 다 사실은 미국이나 뭐 이런 자금인 줄 알았지. 그게 엔화 빌려서 한 건지 그죠? 우리가 예. 뭐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랬죠. 근데 이제 예. 그게 드러나기 네. 시작하고 트리거는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엔캐리가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물량을 정확히 추론할 수는 없으나 예. 지금 주가 흔든 거라든지 이 정도 하면 얼추 청산된 거 아닌가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지금 보이신 과거의 차트를 보면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 최근에 우리가 봤던 달러엔 환율의 고점이 162엔이었습니다. 예. 162엔이었는데 아예 옆에 그 아까 차트를 갖다 좀 띄워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훨씬 설명이 나겠습니다. 지금 뭐 엔화 환율이 예. 궁금하니까. 우리가 봤던 여기가 162엔이었단 말이에요. 162엔이었던 게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기술적으로 152엔이 깨질까 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설마 150엔도 깨질까 싶었는데 훅훅 깨지면서 이게 142엔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45.36으로 예. 나오 있죠. 그러니 162엔에서 142엔 거의 20엔 가까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늘 일본 니케이도 많이 오르고 미국 장도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장중 저점 대비 올라온 거 보면 어제는 체감은 상승이죠. 거기다 그렇죠. 지금 예. 개장 전 지수 선물 흐름도 봐서는 이제 반등의 단기일지 아니면 완전 바닥 보고 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거 아닐까요? 요 정도로 끝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로, 네. 요 정도로 2008년 때는 이만큼이나 떨어졌던 그건데 요 정도로 그러면은 엔캐리 청산도 끝나고 자산 시장에서의 약간의 그 버블기도 제거됐는가? 이번 이 변동성 장으로 아니면은 현재는 1차적인 파도는 지났고 아니면 지진으로 칠 것 같으면 한번 큰 그게 있을 거 여진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스러운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엔화나 원화나 이제 사실은 그런 거 이제 뭐 옛날에 선물 외환할 때도 결국 분석해 내시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외환시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펀더멘털도 보지만 사실 기술적 분석도 꽤 합니다. 네, 그죠? 예, 그렇죠. 그걸 하시는 건데. 그리고 하나 이제 엔화도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 움직일지를 좀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원화는 그에 비하면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도 사실 같이 약세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380원이 거의 고착된 80원, 예. 90원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엔화가 강세로 자꾸 환율하고 가치랑 헷갈려서 그런데 가치로 하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또 원화는 그렇게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한 게 예. 최근에 우리가 한 1, 2년 정도 익숙해졌던 그 시장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 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 낮아질 때 달러도 약해지고 이럴 때 보면 미국 증시 좋았잖아요. 반대로 국채 금리가 뭐 4.5%네 5%를 위협하는 10년물이 이러고 있고 달러가 막 달러 인덱스가 106을 가네. 이럴 때 보면 또 이머징 안 좋았죠. 뭐 이머징도 안 좋았고 예. 미국 장도 약간 이렇게 힘이 딸리고 했는데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하는 게 증시에는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난리통을 겪으면서 미국채 수익률 얼마나 급락을 했습니까? 달러도 사실 약간 인덱스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약세인데도
주식도 같이 빠지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헷갈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 그럼 하다못해 트럼프 후보가 저렇게까지 띄워주는데 코인이라도 올라야지 싶은데 코인도 빠지죠. 중동에서는 무슨 뭐 곧 전쟁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도 아무리 그래도 사우디가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공급 가격을 좀 높이겠다고까지 선언하는데도 유가가 맥을 못 추니까 예. 이 죄 빠지는 게 이거 뭐냐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 이제 황당해진 거 아닙니까? 헷갈리는 거지. 진짜. 예, 비유컨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나스닥이 막 오를 때 러셀 2000 다우 지수가 조금 소외받다가 나스닥 확 조정받을 때 이쪽이 또 튈 때는 우리가 뭐 순환매 이쪽에 있던 거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고 이쪽에 소외받은 쪽 돈이 갑니다 내지는 뭐 다른 쪽으로 어디를 그렇죠. 갑니다 원자재로 갑니다 했는데 지금은 같이 빠지니까 예. 지금 이거는 이걸 풍선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쪽이 강해지고 저쪽이 강해지고 아니고 뭔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느낌 아닙니까? 다 그렇죠. 빠지는 거 봐서는. 예, 맞죠. 그래 이걸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빠진 거지가 지금 좀 아직까지 불분명한 가운데에 심지어 여기서 또 결국 한 번씩 한 2, 3년마다 오는 그 정리 과정. 참 이 비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참 이해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 고수들 잘 치는 사람은 지 혼자 다 안 먹거든요. 보면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뭐 하다못해 광 3점 무슨 뭐 네. 청단이나 홍단 3점은 한두 판 먹여주는데 꼭 그러고 나서 그 선수 기회 왔을 때 보면은 쓰리고 피박해서 완전히 거들을 낸단 말이죠. 그런 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더 이제 난폭해진 시대죠.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예. 때문에요. 네. 거기다가 사람들의 거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 기계들이 설치되니까 맞아요. 예. 이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변동성은 더 커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N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구매력 평가설, 뭐 PPP라고 하는 Purchasing Power Parity 이런 걸로 네. 따지면은 지금보다도 한참 더 N은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도 마찬가지고. 예. 뭐 95엔 근방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예. 끄집어내기는 어렵고 예. 또 하나 우리 원화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엔화 달러엔 환율이 그렇게 급락하는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는 그 흐름에 예. 달러 위안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했는데 그걸 조금 쫓아가면서 우리가 온 게 고작 1390, 80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 와중에 이머징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해지는 와중에 덜 강하다는 얘기고 예. 그 얘기는 엔원 환율이나 위안원 같은 재정 환율이 보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렇죠. 엔 바꾸는데 위안 바꾸는데 유로 바꾸는데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 원화가 맞아요. 약해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이 시장이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조금은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역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지긋지긋한 박스피 장세가 이어지던 와중에도 2015년 그 무렵에도 그렇고 엔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화 강세에서 엔원 환율이 팍팍 튀는 그 시점에 늘 우리가 좀 시장에서 특히 증시에서는 좀 고생을 했어요. 예, 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 급락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당한 급반등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가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아주 과감한 그 배팅이 지금 이제 큰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손절 않고 견디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내는 차원에서 조금 줄이 나가는 그 기회로 삼을 때가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레버리지 쓰면은 꼭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은 그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것이 변동성이 크죠. 예. 그렇죠. 어제 사석에서 네. 얘기한 게 주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지금
이 옵션 쪽에 매도해놓은 사람이 뭐 얼마라고요? 2,700%인가? 그게 얼마예요? 뭐 근데 그건 완전히 외가격에 그죠? 그런 걸리지도 않을 때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그런 뭐 거지. 어쩌다 한 명 맞아요. 그냥 뭐 이거 버린다 싶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잡아놨던 그게 한번 터진 리즈너블하지 건데. 않은 거죠. 네. 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엔화 행방이 중요하고요. 140 말씀하신 것처럼 140 한 2엔에서 지금 145고 한 140엔대 언저리에서 깨지거나 올라오면서 좀 올라오길 바라고 원하는 그러면 1,300 한 60원, 50원에서 네. 70원 구간에 조금 자리를 잡아주길 바라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죠? 네. 대선 남아 있고. 또 이 지금 연준은 금리 올리라고 긴급 회의라도 해서 올리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은 변동성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스탠스 좀 잡아주세요. 금리 인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연준이 언제 금리 내릴까? 연초에는 무슨 금년에 6번도 내려요, 맞아요. 7번도 내려요 하다가 네. 이제는 겨우 2번 내려주면 고맙습니다 하다가 또 이 난리통을 겪고 나니까 비컨 얘기 나오고 예. 비컨 나오고 긴급 회의 나오고. 파월 휴가에서 돌아와서 빨리 긴급 회의라도 열어라. 긴급 회의 기억나시나요? 우리 2020년 3월에 연준이 3월에 FOMC 앞두고 2번이나 일정에도 없던 그걸 열어가지고 처음에 50bp 그다음 뭐 100bp 막 금리 내려가 제로 금리 가고 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기억나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뭐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러고 나서 바닥 잡고 큰 랠리가 오긴 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약도 쓸 그 타이밍이 있는데 좀 금리 인하라는 네. 약을 쓰기에는 좀 오히려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일각에서 말했던 뭘 굳이 9월 이런 데 집착하니 차라리 어차피 내릴 금리면 7월에 미리 내리든지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가이던스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했고 그때만 해도 장이 사상 최고치 어쩌고 이러는데 금리 내리는 것도 좀 뻘쭘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뭐 금리는 금리보다도 저는 오히려 지금 살짝 누군가가 기획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어수선하기를 바라는 예. 듯한 저 중동 저기서 어떤 식으로 확전이 되는지 아니면 저걸 좀 주저앉히려는 어떤 미국의 역할이 있을라는지 네.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뭐 오늘 밤에도 갑자기 연준이 긴급 회의한다, 금리 내리겠거나 그럼 주가 오를까요? 주가 밀리는 거죠 그때 그죠? 엄청 충격으로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것, 실제로 나타난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의 형세 판단들, 지금 말씀하신 뭐 지정학적 위기까지 짚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은 어제 뭐 지수가 어제 일본 니케이가 12% 빠졌어요. 오늘 10% 오르고 우리도 오르는데 아까 오천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좀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다. 코스피가 장중 기준으로는 5점 몇 %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오니까요. 뭐 나타날 수 있는 강한 반등 그 가운데 또 트레이딩 이런 변동성 구간에 여전히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시장공감태는 오늘 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